원장님,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치아 옆쪽이 이게 살짝씩 패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갑자기 왜 생긴 건지 당황스러워가지고 원장님 만나면 여쭤보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치과의 환자분들 보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치아 옆구리 부분이 여러 군데가 패여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셔서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치아 옆구리 패이는 증상의 원인과 그 다음에 치료법,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제가 치과 유튜브 하고 나서 진짜 치아 관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치아 패이는 게 생기니까 너무 그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가 나실 수 있어요. 네네. 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옆구리가 파이는 주요한 원인은 크게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질을 하실 때 이렇게 세로로 잇몸에서부터 치아로 쓸어서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빡빡빡 하는 양치질 있잖아요. 그렇게 양치질 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마모가 된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합력입니다. 씹는 힘 자체가 강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치아 옆구리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조금씩 깨져 나가면서 옆구리가 파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잇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잇몸이 이 뿌리를 전부 다 덮고 있는 건강한 상태의 잇몸이 아니라 잇몸이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뿌리 부분은 머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씹을 때 힘에 의해서 옆구리가 더 잘 패어나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옆구리가 파여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아가 그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좀 많은 환자분들의 치아를 가끔씩 보면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파인 게 그냥 조금 파여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뿌리의 절반 가까운 정도가 엄청 많이 여러 군데가 파여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놀랍게도 싫은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치아가 파이는 과정에서 우리 치아가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3차 상아젤이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신경의 바깥쪽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아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싫은 증상이 없으신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양치질이나 혹은 잇몸이 내려가거나 교합력이 세신 분들의 경우에는 급속하게 치아가 파여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뿌리 안에 있는 신경이랑 거리가 좀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 자극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이 치아 패임이 있어서 치과 가서 떼우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받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자꾸 떨어지는 일도 많다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떤 걸까요? 떼우는 치료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게 떨어진 경우에는 치료하는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도 씹는 힘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옆구리 떼우는 치료가 치과 원장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하고 나서 워낙에 씹는 힘 강하신 분들은 그게 잘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재료인 GI로 떼운 경우에는 정말 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치아 색깔이랑 비슷한 레진이라는 재료는 그나마 조금 떨어지는 게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떨어지지 않는 재료가 개발이 됐어요. 그 재료는 본드필이라는 재료인데요, 레진 계열의 한 종류이기는 한데 치아랑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떼우고 나서 웬만하면 떨어지는 일 없이 오래오래 붙어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치아 패여서 떼우기 위해서 치과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진이랑 본드필이랑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레진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드필로 거기를 메꾸고 나면은 떨어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원장님, 여러 치과를 돌아다녀 봤지만 본드필이라는 치료는 처음 듣는데 네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본드필은 일종의 레진 계열이에요. 레진 계열인 거는 똑같은데, 왜 우리가 짜놓고 빛을 쬐서 굳히는 레진 재료 같은 경우는 중압수축이라고 해서 재료가 조금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미세하게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있던 그 재료들이 약간 쪼그라들면서 결합력이 조금 깨지거나 하는 미세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본드필은 기본적으로 빛을 쬐서 굳히는 재료가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짜놓는 게 아니고 붓으로 용액이랑 가루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올려서 쌓는 재료예요. 그래서 하는 과정은 제 입장에선 더 힘들지만 하고 나서 유지력이나 특히나 옆구리 파이고 나서 떼운 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100% 떨어지는 일 없이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 치과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본드필로 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하고 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이 치아 패임을 없애려면 치료만 계속
반복해서 받을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치아가 계속해서 패이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칫솔질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쓸어 올리고 쓸어 내리면서 그렇게 칫솔질을 해주시고, 왜 우리 그 차임표식 양치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가로로 하시는 것은 오히려 치아 파이는 거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갈이가 있으시거나 씹는 힘 자체가 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치아가 파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갈이 방지 장치라든가 혹은 주무실 때 끼고 자는 나이트 가드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맞춰주시면 치아를 최대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여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치아 페임이 있는 경우 치과를 꼭 가야 된다? 아니면 안 가도 된다? 이거를 좀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안쪽이 많이 파여 있으면은 떼우는 치료만 해줘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파여 있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약을 바르거나 혹은 생활 습관만 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시린 증상이 없는데 치아가 많이 파여 있는 경우는 더 파여 나가면서 치아가 더 약해지기 전에 빨리 떼우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고 파인 깊이도 많이 얕은 경우는 최대한 지켜보되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을 받으면서 그쪽을 떼우는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원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페인 증상에 대해서 오늘 쭉 알아봤는데요. 요새는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를 꽉 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치아가 예민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꼭 치아 안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충치가 있다거나 크게 지장이 있는 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거나 혹은 시린이 전용 치약 같은 그런 치약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지 아닐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치과에서 원장님이 직접 판단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